토트넘의 축구 경기장에서는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졌지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손샤인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본머스와의 치열한 경기에서 그는 마치 축구 신들의 가호를 받은 듯 골망을 흔들며 12월 프리미어리그의 이달의 선수상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4골 사도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눈부신 공격 포인트를 쌓은 쾌거였죠. 뿐만 아니라 득점왕 경쟁자 솔랑케를 상대로 한 압도적인 승리는 그의 빛나는 스탯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반전은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쿨루셉스키마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했죠. 모두가 토트넘의 패배를 예상했지만 신기하게도 팀은 오히려 더욱 간결하고 효율적인 공격 전개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이러한 토트넘 공격진의 놀라운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마노루 솔로몬이 부상에서 복귀하면 쿨루셉스키가 주전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어요. 그들은 쿨루셉스키의 부재가 오히려 손흥민의 플레이를 더욱 위협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영국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그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빛나는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이번 경기 손흥민의 활약상과 영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KT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홈구장에 녹음이 우거진 잔디 위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의 열기가 가득한 그날 본머스와의 한판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경기장의 조명 아래 환하게 빛나는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신발 끝이었죠. 왼쪽 윙 포지션에서 출전한 그는 마치 축구의 마법사처럼 결승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뛰어난 활약은 시즌 8번째 맨 오브 더 매치 선정이라는 영예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명의 선수가 빠졌습니다. 바로 쿨루셉스키였죠. 그의 부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로셀소가 그의 자리를 메우자 토트넘의 공격은 마치 새로운 숨을 얻은 듯 손흥민을 중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쿨루셉스키가 빠진 공격진이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변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윙어로서 중요한 순간에 공격 템포를 늦추는 경향이 있었고 때때로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슈팅을 시도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상황도 자주 발생했었죠. 하지만 이제 토트넘의 공격은 새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머스전에서 쿨루셉스키가 빠진 토트넘은 마치 잠재된 힘이 깨어난 듯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쿨루셉스키를 대신해 나선 로셀소는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 축구의 신비로운 변화이자 팀워크의 힘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마무리되고 스타디움의 열기는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경기를 뜨겁게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단지 3골만을 넣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 5에서 6골을 넣었어야 했다고 평가하며 손흥민의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특히 돋보였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히샬리송의 부족한 섬세함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고 지적했죠. 손흥민의 킬패스가 수차례 히샬리송에게 향했지만 그는 이 기회들을 모두 놓치며 팬들을 한숨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무리는 아쉬웠지만 공격 전개 자체는 매우 훌륭했다는 것이죠.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던 측면에서 빠지면서 토트넘의 공격 템포는 빠르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진은 원터치 플레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을 전진시켜 나갔고 이러한 변화는 손흥민의 공간 활용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다양한 기회 창출로 이어졌고 이는 토트넘에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빠른 발걸음과 탁월한 시야는 팀의 공격을 한 차원 높은 경지로 이끌었으며 경기의 결과는 그의 노력과 팀 동료들의 활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축구 전문가 오원 하그리브스는 경기 후 그의 분석을 펼쳤습니다. 그는 쿨루셉스키의 부재가 토트넘 공격 전술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쿨루셉스키가 빠진 자리에서 토트넘의 공격은 마치 새로운 영혼을 얻은 듯 더 자유롭고 다이나믹해졌으며 특히 빠른 전환 상황에서 손흥민의 스피드와 기술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하그리브스는 손흥민의 공간 침투 능력과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판단력이 토트넘 공격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특성은 팀의 공격 전략을 한층 강화시키며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죠. 손흥민의 이러한 능력은 팀이 더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쿨루셉스키의 부재는 오히려 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 장면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쿨루셉스키의 자리에 있던 로셀소는 마치 체스의 기사처럼 빠르게 움직여 단 한 번의 패스로 손흥민이 침투하는 뒷공간으로 공을 연결했습니다. 만약 그 순간 쿨루셉스키였다면 그의 스타일대로 볼을 더 오래 소유하려 하고 로셀소처럼 신속하게 공간을 찌르는 패스를 연결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전진하거나 한 템포 늦게 패스를 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쿨루셉스키의 드리블 성공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드리블 성공 횟수는 29회로 보기에 많아 보이지만 볼을 잃은 횟수가 41회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쿨루셉스키가 드리블 성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시도하며 그로 인해 볼을 잃고 공격 기회를 날려버릴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표는 쿨루셉스키가 볼을 혼자 오래 소유하며 무리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턴오버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죠. 반면에 로셀소의 드리블 성공률은 77.8%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의 드리블 성공 횟수는 7회에 불과하지만 볼을 잃은 횟수도 단 7회에 그칩니다. 이는 출전 횟수의 차이로 인해 생긴 결과일 수도 있지만 쿨루셉스키가 약 1000번의 볼터치 중 41번 볼을 잃은 것과 비교할 때 로셀소는 433번의 볼터치 중 단 7번밖에 볼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로셀소의 드리블 성공 횟수가 적다는 점에서 그가 무리한 돌파를 시도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돌파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축구 경기에서 개인의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셀소의 경우 드리블을 자주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리블을 선택할 때는 상황이 요구하는 최적의 순간임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선택은 토트넘의 공격 전개에 더욱 유연성을 부여하고 상대 팀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이번 시즌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볼 소유권을 가장 많이 잃은 선수는 바로 쿨루셉스키였습니다. 히샬리송은 총 27번, 손흥민은 20번의 볼 소유권을 잃었는데 전진성이 뛰어난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조차도 25번 볼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드리블 성공률은 72%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성공 횟수는 24회에 불과했죠. 이는 쿨루셉스키의 드리블 성공률이 40% 미만이며 성공 횟수가 29회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더불어 파페사르는 약 950번의 볼터치 중 단 7번만 볼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쿨루셉스키가 팀 내에서 유독 혼자서 오랜 시간 볼을 소유하며 공격 템포를 늦추고 단독 드리블 돌파에 이은 무리한 슈팅으로 수많은 공격 기회들을 무산시켰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팀워크와 전술적 유연성이 중요한 현대 축구에서 한 선수의 과도한 개인 플레이가 팀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로셀소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경기 중 어디로 패스해야 할지 모를 때면 일단 손흥민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패스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손흥민에게 패스한다며 손흥민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로셀소는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에게 득점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손흥민과 함께 뛰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토트넘 공격진이 누리는 큰 이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로셀소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뛰어난 오프 더 볼 움직임 덕분에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환상적인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을 정확하게 겨냥한 패스로 그에게 도움을 제공했죠. 쿨루셉스키가 출전했던 브라이튼 전과 달리 토트넘의 공격진 전원이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는 사실 역시 몹시 대조적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팀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로셀소의 조화는 토트넘 공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로셀소의 발밑에서 시작된 패스와 손흥민의 움직임은 마치 완벽하게 연습된 듀엣처럼 조화를 이루며 토트넘의 공격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팀플레이의 아름다움이 바로 축구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마노루 솔로몬이 부상에서 복귀하면 쿨루셉스키의 주전 자리가 위태롭다고 경고했습니다. 솔로몬은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윙어로 간결하고 정확한 패스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스타일은 쿨루셉스키와 상반된 면모를 가지고 있죠. 또한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아닌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제공하는 훌륭한 킬패스에도 불구하고 히샬리송이 대부분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솔로몬과 메디슨이 부상에서 복귀한다면 손흥민은 다시 최전방으로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고 쿨루셉스키를 제외한 다른 공격진을 양측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토트넘의 공격 전술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득점 능력과 솔로몬의 스피드, 그리고 메디슨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결합된다면 토트넘의 공격은 상대팀에게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솔로몬의 부상으로 쿨루셉스키가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현재 축구 스타일에 쿨루셉스키가 주전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팬들은 솔로몬의 복귀가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하며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영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쿨루셉스키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스타일이 토트넘 전술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토트넘 팬들 대부분은 손흥민의 이적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토트넘이 어떤 영입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손흥민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미래, 특히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축구계에 또 다른 큰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12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빅찬스 메이킹 부문에서도 11번으로 리그 3위를 차지하는 등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공격수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득점과 패스 모두에서 흠잡을 데 없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유럽의 명문 구단들 대부분이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으며 결국 그가 토트넘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가 어느 팀에서든 어떤 동료들과 함께 뛰든지 간에 그의 활약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한 손흥민 선수이기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멋진 성과를 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T 뉴스였습니다.